스페셜 2 아직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과연 축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선수 학부모 입장에서 솔직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수행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우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 급선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모르면 자기 자식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수많은 학부형들은 축구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진 경우도 수없이 많을 것이며 심지어 자격지심이나 창피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 스스로 무지한 그룹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는 속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많은 부분을 100번 양보할 수는 있어도 학부모 자신이 축구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지는 양보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 수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꼭 필요한 축구의 몇 가지 분야는 알고 숙지하고 이해해야 아이에게 최소한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초등학교 처음 축구를 시작해서 아마도 만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경험한 한 학부모의 결단 있는 행동을 실천에 옮긴 이야기를 실례로 들어보기로 하겠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슨 대왕, 왕자로 끝나는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름이 대왕이었어요. 속으로 조그마한 녀석이 이름은 꽤 거창한데 저 아이의 부모나 조부모께서 성명하기에 혹시 일가견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 그 아이의 행동 거지를 기회있을 때마다 면밀히 관찰해 나가고 있었던 터였으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잠시 겪어보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 같았으며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으나 매우 신중한 편이었어. 이 사람이 슬쩍 왜 축구에 대해 가끔 멘트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오? 라고 쓱 떠봤더니 제가 축구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라고 하는 단 한마디 말밖에는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다. 밖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기 딴에 축구에 대해 알려고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부모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미 몇몇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입동량을 제법 해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누구 어머니 주변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시지 왜 나한테 물어보시오 하고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말할 상대가 있어야죠. 우리 학부모 전부 맹탕이라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내게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대답이 속 시원하게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스스로 확신하고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서 보기가 좋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꽤나 깐깐하고 나대는 스타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멀리 볼 수 있고 보이는 만큼 얻을 수 있으며 때론 깐깐하게 보일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지식 정보를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잘 모르고 한 행동이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은 분명 위험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말씀처럼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 중 특히 어머님들은 그저 축구장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나가서 응원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학부형이 거의 전부 다하다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는 보편화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4, 5월 어느 날
그의 4, 5월 어느 날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날 오후 우리 아이 학교 축구부에 들렀더니 위에 언급한 그 학부모 중 어머니가 내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현이 아버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 축구 어때요? 말하자면 실력이 어떠냐? 축구를 계속 시켜야 좋으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아직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좀 얼버물렸습니다. 이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아이 백넘버가 17번이었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17번처럼만 제대로 한다면 정말 마음껏 밀어주고 싶은데 자기 아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별로 재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이 사람은 그 아이가 경기하는 실제 장면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는 그때 4학년이었고 키도 자그만했는데 연습할 때 보니까 발끝에 힘은 있어 보이나 비교적 몸의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처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발걸음은 역팔자 걸음이라 수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너무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차는 태도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이하는 그 자체였기 때문에 취미로 축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혼자 생각해 본 정도였어. 그때 그 상황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 만약 개선책을 물어봤다면 본격적으로 훌륭한 축구선수 만들기에 돌입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그 부모의 태도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학부모님들의 태도이다. 그 다음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아이도 학부모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 길로 아들을 설득시켜서 축구를 그만둔 모양이다. 이 사람이 듣기로는 그 아이가 축구 시켜달라고 많이 부모님들을 조른 모양인데 그 젊은 학부모들은 아들의 축구 성공 가능성을 빨리 판단해야, 즉 축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을 빨리 해야 아이의 장래에 지장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거의 매일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가 공차는 모습을 관전하면서도 부단히 축구에 대한 판단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가는 것으로 보여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여기서 축구라는 말의 개념은 축구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축구라는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 축구 학부모 입장에서는 적어도 중요한 세 가지는 숙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직접 적시해 보면 우선 첫째, 우리 한국 학원 축구의 근현대 역사의 흐름이나 생태계를 총망라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이유는 이런 현실에서 축구 학부모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지구촌의 축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갈까를 예측해보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자신의 아이에게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서 적어도 아이가 자기 미래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축구는 선수가 하는 것이므로 학부모는 선수가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의 건강관리, 즉 늘 최고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10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인적 장부 장관 해외 유학 인정서를 신청하다. 축구 유학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교육청 민원실 내 민원실장 룸으로 짐작되는 방에서 민원실장님으로 추정되는 꽤나 나이가 제법 지긋한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 장학사 한 분이 눈치 빠르게 왜 이러십니까? 자자 고정하시고 녹차 한 잔을 종이컵에 타서 응접 테이블 자리로 쟁반에 받쳐서 손수 가지고 걸어오면서 차 한 잔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또 연이어 차는 커피로 할까요? 하면서 싫으면 즉시 좋아할지도 모르는 커피도 있다는 듯
유연한 태도로 별로 긴장감 없이 노련하게 사람을 안심시켜 끌어안치려고 나름 최선의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약간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미리 기선제압을 하려고 선수쳐서 일갈한 행동이 제법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내심 흐뭇한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하고 소파에 아무런 말 대꾸도 없이 그 장학사가 하는 행동을 주시하면서 슬그머니 앉았다. 그 장학사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솔직히 우리도 현재 유소년, 중학생 유학에 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인가 시행령 공문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공문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만 계시면 제가 그 공문을 찾아와서 학부 형님과 같이 읽어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고는 그 장학사님은 바로 공문을 찾으러 자리를 떴고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사람이 교육계 사람들을 보호한 모습으로는 보통 학교 교감선생 정도만 되어도 제법 거만하고 오만한 표가 좀 나는 게 수많은 경험으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는데 이 장학사님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솔직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 같이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준 그 장학사님이 진실하고 고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장학사님은 교육부에서 내려왔다는 공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천천히 자리로 걸어와 슬그머니 앉았다. 유소년, 즉 중학생 예체능 국외 유학 처리 지침의 첫 번째 조항이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국외 유학이 가능한 조건이다.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7인 중에는 영어 전문가 1인, 예체능 해당 항목 전문가 1인, 그러니까 축구는 축구 전문가 1인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지역 유지 2명, 명망 있는 교육계 원로 2명,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 장학사가 구두로 일러주셨다. 사실 교육청의 공문이든 일반 행정기관의 공문이든 간에 감사기관이 아닌 외부인이 그 공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상식과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약간은 의도적으로 직접 공문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 장학생께 요지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 시선을 피한 셈이다. 심의위원회 회부할 수 있는 자격은 축구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입상 경력이 있어야 해당이 되었고 예능의 경우 주로 음악에 해당되는데 규모나 이름이 있는 전국 규모 또는 그에 상응하는 레벨의 세계 음악 콩쿠르 대회 3위 이내 입상자인 경우로 자격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물론 우리 아이는 요건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1998년 전국 초등연맹 회장기 우승을 했고 전국 규모는 아니지만 같은 해 서울시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경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 장학사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학사 아닙니다. 지금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해야죠. 속으로 참 갈 길이 멀구나. 유학은 고사하고 아직 유학할 학생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니 정말 갈 길이 험난하고 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색하고 장학사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분명하고 또렷한 어조로 물었더니 2주일 정도 걸릴 거란다. 여기서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지만 혹시라도 이 글을 교육청 관계자가 볼지도 모르니 그때 그 장학사님께서 내게 직접 한 말과 행동을 사실 그대로 밝혀두고자 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을 들어주기 위한 마음인 것으로 짐작되는 그분 스스로 자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고 끝까지 스스로 한 약속대로 지킨 그런 강서교육청 민원실장 장학사인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지만 14, 15년이 지난 오늘
칼럼을 쓰면서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장학사님 학부형님, 오늘부터 이 일이 완료되는 날까지 매일매일 진행되는 상황을 직접 전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 적잖게 놀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 이런 교육자들로 꽉 차 있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 장학사님, 그건 너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몇 시경으로 하고 토요일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장학사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준비해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9시까지 일을 봐야 가급적 좀 빠르게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권 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묘하게도 민원실에 방문한 첫날도 아마도 6시가 넘어서 교육청 민원실을 나온 것으로 기억된다. 어떤 날은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날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녁 9시를 전후해서 틀림없이 그날 진행된 상황을 꼬박꼬박 보고해 주셨다. 나중에 왜 하필이면 9시로 정했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저녁 9시까지 퇴근하지 않고 그날의 업무를 종합하여 보고를 하고 그 이후 퇴근을 하신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 갈 국가의 학교 입학 허가서와 입단할 축구 구단의 입단 동의서 등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 이야기와 이에 관련된 이야기, 유럽 EEC의 유학 정보 정책, 또 다른 지역 일반적인 유학 정책 정보 등은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스페셜 3. 축구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속절없이 마냥 버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상상해보라. 상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게 마련이지만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일의 순서나 시기를 놓치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준비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축구 선수를 키우는 일은 더욱 민감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자녀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본 축구 멘토가 실제 경험한 한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봄으로써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할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와 같이 축구를 했고 물론 그 아이는 우리 아이보단 조금 더 일찍 축구를 시작한 것으로 기억된다. 중학교 2학년까지 한 학교 한 팀에서 같이 축구를 한 동료다. 다행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축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지만 살아가는 지혜는 꽤나 약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말로는 죽어도 자기는 축구에 제법 전문가인 척 하지만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를 관전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면 축구 치라 할 정도로 진짜 모르는 사람 같았다. 마치 음식을 먹어보고도 무슨 맛인지조차 간이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다. 모르긴 해도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자녀 축구를 시키는 학부모 치고 축구를 좀 아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다. 귀동냥 눈동냥을 해서라도 한 10년 정도 애들 따라 운동장에 다녔으면 어느 정도 알 법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축구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많은 경기를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집을 짓더라도 기초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산수 공부를 하더라도 사칙 소위 덧셈 뺄셈부터 배워야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구에 대해서 알려면 기초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축구 탄생의 역사적 배경, 축구의 각종 룰이나 규칙,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그 나라 사회적 역사적 배경 등등을 명확히 알아야 축구가 무엇인지 받아들일 어느 정도의 그릇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피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기로 한다. 소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축구를 약간 소홀히 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FIFA는 축구를 올림픽 종목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사실상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지 묵시적으로 그냥 적당히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유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FIFA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급기야 불을 끄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FIFA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공식적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는 정도의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축구 선수에게는 강제 차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축구를 뺀 올림픽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보면 되고 FIFA의 규모나 재력은 그 어떤 국제기구보다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인 선수들이 공식적인 경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반드시 제한된 시간 내에 FIFA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 수수료도 다 FIFA에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마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런 역학적인 관계를 이해하면 축구를 보는 눈이 훨씬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올림픽 축구에서 와일드카드는 왜 생겼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 역사적, 역학적인 배경을 알면 축구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축구를 보는 눈은 일취월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자녀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조르는 단계, 아직 축구를 시작하지 않는 단계라면 이런 기초공부부터 해가며 연구하며 축구를 시켜도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자녀가 축구를 시작했고 각종 크고 작은 고민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태라면 지금부터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은 지불해야겠지만 명망 있는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아서 단숨에 그러니까 약 1년 내에 축구를 보는 눈이나 축구 관련 산업, 자녀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생겨서 축구계 전반에 대한 이해 등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자녀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축구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속절없이 마냥 버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상상해보라. 스페셜 3의 중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축구 멘토는 왜 축구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풀어놓아야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잠깐 소개하기로 하면 본 축구 멘토도 처음 아이가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축구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조르고 해서 막막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서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런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정도 되는 분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면 뭔가 좀 시원한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잔뜩 걸고 몇 번 만나봤으나 아무런 도움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긍이 갈 만한 상식적인 조언조차도 들을 수가 없어서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홀로 집요하고 끈질긴 공부와 연구를 한 끝에 전문가가 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이다. 적잖은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도 그때 전문가를 만났다면 주저없이 전문가에게 맡겼을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칼럼에서 대략의 줄거리만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다 밝힐 수도 없는 엄청나게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실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근현대 한국 학원 축구의 산증인으로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새삼 이렇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축구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다 궁지에 몰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성공한 사례는 정말 드문 게 현실임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결코 학부모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지도 모르니 지금 당장 결심하여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자면, 이 사람은 우리 아이가 한국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게 좀 못마땅해서 늘 기술 축구, 즉 유럽의 수준 높은 축구를 배우기를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B클럽이 하는 축구는 거의 매일 밤 TV로 시청을 했었다. 그 시청 시간이 공교롭게도 거의 새벽 3시나 4시에 시작하는 경우로 잠 때문에 정말 어려웠다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럽의 빅리그 경기를 계속 본 목적은 축구에 대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축구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와 축구에 대한 대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길잡이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프로 선수가 된 현재도 솔직히 우리 아이는 축구를 보는 눈은 나에게 못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가까운 직접적인 행위, 반사적인 행동은 선수이니까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얻은 능력이니까 뛰어나겠지만, 부분 전술적인 면과 시야, 세컨드 플레이에 대한 감각적인 대비 등은 나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유럽 빅리그 팀의 경기 중계를 함께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가 좀 빗나갔지만 어느 카페 게시판에 학부형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학부형들 사이의 아이와 어른들의 나이와 학년에 얽힌 그야말로 축구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식마저도 갖추지 못한 학부모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주는 글귀를 보고 마음속으로 아직 참 변한 게 학부모도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런 학부모들 사이의 사소한 비상식적인 갈등을 축구 코치나 감독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글귀를 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축구 감독이 심리 상담사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으로 간주되니 씁쓸하다. 다른컨대 축구 감독이나 코치에게는 아이들에게 축구 경기하는 것, 즉 축구 경기에 필요한 행위, 기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준다면 대단히 훌륭한 감독이니 코치라고 보아도 지나치며 대단히 훌륭한 감독이나 코치라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일하는 감독도 전혀 없지는 않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아마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숫자가 아닐까 싶다. 거의 대부분의 축구 감독은 그 일이 학부모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역시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일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외다. 취미로 하거나 재미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 이외다.